저게 닭목살입니다. 닭목살. 닭목살 드셔보셨어요? 우리가 구우면서 야 이거 도대체 닭이 몇 마리일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구웠는데 맛은 상당히 연하고 쫄깃하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씹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씹혔고요. 뼈가 하나도 없어서 참 먹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9시 제 89회 호몬 캠프. 오늘 제목은 진짜 캠퍼가 전하는 캠핑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호몬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캠핑하면 호몽님. 그렇게 이제 이 의원님한테도 좀 이렇게 인식이 됐듯이 다른 분들한테도 그냥 진짜 캠핑하면은 호몽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홍천에 다녔습니다. 사진 보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다녀왔고 또 돌아오는 주에는 딸이 킨텍스 캠핑장 일쪽에서 이야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거기에 끼어서 같이 캠핑하자고 또 제안해 줘가지고 오케이 뭐 딸하고 같이 캠핑하면 더 좋으니까 다른 친구를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주제는 제가 했던 한 3주 정도간의 캠핑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또 캠핑에 관련되는 뭐 장비든 뭐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 제가 자주 가는 보리올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좀 늘 가는 곳이지만 특이한 것은 조금 이따가 그분이 나오겠지만은 집은 중계동이고 일산 서울 중계동이고 일산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단체 우리 속된 말로 이걸 떼킴이라 그러는데 차박 캠핑클럽이라는 캠핑클럽에서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교감이 닿고 그분도 제가 좀 이렇게 호감이 간다면서 저를 초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제주도 많으신데 특히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고 계셔가지고 좋은 사케를 대접하겠다 이러면서 생생해하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가서 3명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단풍이 지금 홍천에 있는 단풍은 이미 뭐 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조하지는 않았는데 왜 단풍이 이쁘지 않은 그런 단풍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과 함께 이 가을에 그리고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좋았고 조금 제가 항상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삼각대 그다음에 뭐 줌렌즈까지 105 이쪽에 줌렌즈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영상을 좀 남겼는데 편집이 귀찮아요. 그래서 이 편집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영상만 제 노트북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캠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사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채팅해 주셔도 됩니다. 갈 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정말 갈 때가 너무 이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저 물이 홍천 강이거든요. 꽤나 넓이가 넓은 강입니다. 저기서 뭐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강인데 지금 물은 그렇게 깨끗하다고 보시는데 깨끗할 때는 또 깨끗해가지고 수영해도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카약도 타고요. 근데 아침에 물안개 피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지금 물안개 장면이 제가 이 사진을 빠뜨려 버렸네. 물안개 핀 장면이 아주 이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자리 잡은 것이 막 입구에 번잡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간 자리를 하는데 보리올 캠핑장은 뭐 사실은 제일 유명한 노지 그 모국방벌 유원지 옆에 있는데 예전에 제가 캠핑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10,000원만 내면 2박 3일 동안 머물 수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 물론 깨끗하지 일반 캠핑장처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노지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죠.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가 있으니까 뭐 샤워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좋고 그 다음에 캠핑장에 가면은 보통 2시에 입장을 해가지고 또 11시
뭐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12시 안에는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빠듯해요. 특히 1박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일정이 되게 빠듯합니다. 2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11시에 빠져야 되니까. 근데 이 보리올 캠핑장은 그런 것이 없이 자유롭게 그냥 뭐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 제약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하루 때 불멍을 하고 싶을 때는, 어, 서울 근교에 그렇게 유로 캠핑장 외에 노지에서 마음껏 이렇게 불멍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찾아갑니다. 이거는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인데, 고양이 사진이죠.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길고양인데, 어느 순간 그 보리올 캠핑장 그 사무실 쪽에 다가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키워달라고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냥 키우는 건데, 거의 방목 상태로 키우는데. 근데 사실 캠핑장의 고양이들은 그렇게 홀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에서 먹이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지고 간 고기 같은 걸 주시는 분도 있고, 지가 또 밤에 돌아다니면서 훔쳐 먹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길고양이보다는 캠핑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은 그래도 조금 행복한 어, 생활을 하는 그런. 추우면은 아예 그냥 텐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고양이가 깔끔하게 상당히 이뻐가지고 아내가 만져주면서 사진을 찍은 그런 컷입니다. 이 장면도 보통 때는 잘 없는 장면이에요. 보통은 이제 장작을 10,000원에서 15,000원 주고 10kg짜리를 사가지고 피우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조금 추워서도 그렇고 낮에도 불멍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모국반벌 유원지는 옆에 이렇게 저렇게 고사목들이 쓰러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말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차에 공구가 있어가지고 톱을 쓰는데, 제가 거의 3분의 1을 쓰는데 어떻게 사진에 나온 장면은 같이 간 일행이 톱질하는 그런 장면으로 찍혔는데, 그 톱질도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톱질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톱질은 절대 밀 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나무를 자르는 톱에 한해서 쇠톱하고 쇠를 자르는 톱은 밀면서 힘을 주고, 나무 자르는 때는 당기면서 힘을 줘야지 피곤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잘립니다. 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쇠 자르는 톱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고, 어떤 분들은 쇠 자르는 톱도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으로 놓아가지고 당길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더 힘이 듭니다. 잘 튀기도 하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좀 더, 도도님, 그 다음에, 대르사님도 오셨네요. 신나는 돌멩이님, 베드로님은 또 대르사님의 좀 부캐이기도 하잖아요. 예, 와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주제는 진짜 캠퍼가 전하는 캠핑 노하우라는 주제로 캠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홍천 다녀왔고, 지금 이 사진은 고사목을 하나 주워가지고 장작으로 만드는 톱질 과정에 있는 겁니다. 뭐 톱이 워낙 잘 드는 톱을 제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요 하나 잘라가지고 하는데 한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낮 시간인데도 아주 불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겨울, 요번에 홍천 보리울에 넘어갔을 때 아침에 온도가 내려갈 때 보니까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조금 불이 그리웠던 그런 날씨이기도 했어요. 근데 공기가, 하늘에 지금 여러분들 하늘 사진 보시는 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하늘도 되게 맑았고 상당히 좀 상쾌한 분위기에서, 옷은 노지에 가면은 여름에도 좀 긴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옷은 두껍게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땀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 그런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한번 쫙 넘겨볼까요? 항상 이렇게 캠핑을 가면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뭐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을 많이 구워 먹거든요. 물론 한우 소고기 상황에서 먹는 분도 많고.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사케하고 생선회를 대접받아서 저희가 준비해 간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난에다가 카레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사진은 그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맛은 되게 좋아요. 인도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난에다가 이렇게 그 카레를 듬뿍 숟가락처럼 집어가지고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갑자기 군침이 도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또 특이했던 음식 하나가 옆에 있는 그 고기가 여러분들 뭐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꼭 번데기 같기도 하고 저게 닭목살입니다. 닭목살. 닭목살 드셔보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 먹었어요. 우리 딸이 그 사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닭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살이 닭목살이지 않습니까? 뭐 돼지 목살하면 아주 큰 부위지만 닭목살은 그 진짜 작은 부위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구우면서 야 이거 도대체 닭이 몇 마리일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구웠는데 맛은 상당히 연하고 쫄깃하고 닭의 이 부위를 뭘로 표현할까? 아무튼 가슴처럼 전혀 퍽퍽하지도 않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씹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씹혔고요. 뼈가 하나도 없어서 참 먹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구워가지고 또 불맛까지 토치로 해가지고 불맛까지 내가지고 뭐인데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캠핑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도 우리는 요즘은 자꾸 그러는데 그 부탄가스 토치를 하나 사가지고 구울 때 이 토치로 이렇게 원래 그 스테이크 구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저희들이 취미가 붙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불맛을 내려고 근데 저는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즐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드를 위해서 고기를 주로 굽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숯불에 장작불 하룻불에 숯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굽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사실 그 기름기가 떨어지면서 고기가 많이 타요. 검은 부위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안 걸린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일단 음식이 지저분해져서 저는 그렇게 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3주 전에는 정말 숯불에 제가 구웠는데 정말 잘 구워가지고 요번에 같이 가신 분이 고기 그렇게 잘 구워진 고기 처음이고 정말 맛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렇게 굽는데 상당히 고기를 굽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리들로 이렇게 구우면 불맛은 없어져요. 그래서 대신 제가 토치로 불맛을 내는 거죠. 그럼 제대로 그 불맛 탄맛하고 불맛은 좀 차이가 있죠. 타버리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죠. 드로르님 어서 오세요. 신나는 돌멩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진짜 캠퍼가 전하는 캠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캠핑 갔던 홍천 보리울에서 닭 목살 구워 먹는 이야기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는 사진이 계속 오래 가니까 자꾸 군침만 더 흘러서 안 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제 카톡 프로필로 이번에 바꿨는데 나름대로 아내랑 그래 둘이서 이렇게 불멍하고 있는 뒷모습이 지금 이 사진은 아니고 하루 때까지 보이는 사진을 제 프로필 사진인데 너무 있었고 앞에 그 단풍나무 가지가 위에는 이미 잎들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그 불빛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나무가 너무 멋있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밤에 보면은 제대로 된 화롯대인데 제 화롯대가 이거 한 달 정도 된 화롯대 제가 구매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탐나더라고 해서 바로 그냥 화롯대 하나 새로 이제 구비를 했는데 옆에 저 구멍 사이로 저게 수렵 그러니까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화롯대인데 밤에 보면 저 불빛이 정말 이렇게 뭐라 하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낮에 했던 나무를 통나무가 들어간 거 보니까 저녁 때까지 그대로 떼고 있었네요. 보니까 옆에 저 박스에 있는 게 그 파는 장작이거든요. 요번에 그것을 20kg짜리를 가져가도 원래 10kg짜리 한 개가 하룻밤 새는 정도 양은 되는데 그게 싼 것은 10,000원에서부터 요새는 한 15,000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장작도 인터넷에서 사다 보면은 좀 좋은 장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게 되면은 참, 참 좋은 장작인가? 그게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들은 뭐 미리 사놓고 건조가 덜 된 것을 사무실에서
적어도 한 2개월 정도 말려가기 때문에 웬만큼은 되는 건조가 다 돼가지고 지금도 사무실에 한 4박스 정도는 있어요.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더 사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캠핑은 이 불멍하는 그런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등은 조금 약간 찬 기분이 있지만 앞에 그 불멍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간 동반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맛에 사실은 캠핑을 가는 것 같아요. 신나는 캔디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캠핑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 텐트 뒤로 사실 제 스타렉스 캠핑카 호몽이가 있고요. 그것을 텐트를 쳤고 지금은 수변창이 보이고 안에 난로가 보이는데 어렴풋이 보이지만 저런 게 이제 겨울용 캠핑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창을 친다는 것은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텐트를 쳐버리면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밖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레탄 창을 치는데 이곳은 제가 산 것이 샀다? 아니 자작 물론 돈을 주고요. 텐트 맞추는 집에서 제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텐트인데 원래 이 텐트보다 조금 작은 텐트를 썼는데 텐트가 바뀌면서 좀 커졌는데도 치맛단이 좀 올라와서 그렇지 잘 맞아가지고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겨울 캠핑할 때는 밖이 바로 안 바라보이면은 그 추운데 문은 열지도 못하고 되게 답답하거든요. 특히 밤에.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창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안에서 텐트 안에서 난로도 있고 폴딩 의자도 있고 한데 저게 지금 앉아서 TV 보는 장면이네요. 휴대폰에 연결해 가지고 TV를 보는 장면인데 자동차 뒤에 있는 모습이고 뭐가 깔끔하지 않고 짐이 잔뜩 이렇게 놓여. 이 장면이 누워 있는 게 이게 낮에 찍은 사진인데 머리를 보호하니까 제가 누워서 낮잠 자는 장면을 찍은 거네. 그러니까 한낮은 아니고 아침에 보통 잘 먹고 아침에 보통 그, 캠핑하면 이상하게 아침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되면은 졸음이 잘 오니까 그때 잠시 누웠던 그 사진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초대해 주신 분이 가지고 온 사케입니다. 아까 사케 소문에서 생선회도 있었고 오뎅탕도 있고 일본 술에 맞게끔 해봤는데 술이 향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이 한 병이 구매가로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구매가였는데요. 그러다 그렇고 이런다던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정말 맛있게 그다음에 또 직접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데 일본의 사케가 좋은 사케가 어떤 것으로 가냐 이렇게 구분되냐면은 쌀을 도정을 한다고 하죠. 쌀을 깎을 때 우리는 뭐 현미쌀 하면 덜 깎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7분도 해가지고 흰쌀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깎아내면 술을 만들 때 엄청나게 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을 지금 우리 먹는 쌀보다도 거의 한 반 정도를 더 깎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술이기 때문에 제조 비용도 비싸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먹는 조금 저렴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홍천편이고요. 이것은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강화도에 고래산, 그 진달래꽃으로 아주 유명한 고래산 밑에 있는 정식 캠핑장은 아니고 고래산 산장이라고 해가지고 저 토종닭, 오리, 돼지, 삼겹살, 바베큐 이런 것을 파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식당이고 그래서 그냥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차박 캠핑 클럽이라고 제가 활동하는 캠핑 클럽이 있는데 그게 한 인구가 그러니까 회원이 한 30만 명 이상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43팀 그 정도가 같이 캠핑을 하는데 이미 뭐 만난 친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지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 이렇게 캠핑하는 장면인데, 저 까만 게 제 캠핑카고요. 이렇게 일렬로 잔디밭에 쭉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냥 캠핑카도 있고 텐트만 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그 밑에는 아예 캠핑카가 있는데, 저 팀은 우리 팀은 아니었어요. 캠핑카 8대가 미음자 형태로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놀다가 가시더라고요. 솔솔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캠퍼가 이야기하는 캠핑 이야기로 미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캠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시거나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게 미드업 영상은 저는 항상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로는 안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찍히니까요. 이런 하루 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쁜, 갑자기 얘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니언즈죠. 예. 그런 형태를 본다가 만드는데, 이게 재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에어컨 가스 충전할 때 쓰는 가스통이라 합니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연결해서 이랬는데, 미니언즈 안경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이랬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군고구마 구우면 눈을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탐복을 하면서 나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전반적인 시설 관리 하시는 분인데, 용접 기술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와이프가 술을 좀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술을 전혀 못 마세요. 그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 동안 계속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다 책임을 지시는, 그래서 닉네임이 실제 교회 오빠인가 보는데, 우리는 항상 교회 오빠라고 그러는데 딱 이미지가 그렇게 닮아요.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죠. 밤에 이렇게 피는 요 하루 때 모습도 정말, 이제 저 위에 작은 구멍으로 불빛이 그냥 아주 강렬하게 올라옵니다. 장작을 태우면.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60년 동안 살면서 처음 본 야채가 있었어요. 이게 서양 오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차오테라고 합니다. 차오테. 여러분들 차오테 드셔보셨어요?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강화도에서 시장 가면 이 차오테가 파는데, 맛은 어떤 맛이냐 하면은, 깎으면은 약간 달달한 무 맛이 드는데, 오이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이보다는 육질이 좀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되게 모가처럼 못생겼는데 깎기도 어려워요. 근데 깎아가지고 저 껍질 채로 먹으면 안 돼. 껍질은 되게 질기더라고요. 안에서 먹는데 달달한 무 맛이는데, 맛도 시원하고 또 달달하니까 맥주 안주로도 좋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 차오테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에 안 까먹지 않기 위해서 항상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서양 오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니까 차오테가 같이 돼가지고, 차오테는 까먹어도 서양 오이는 기억하면 검색이 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이렇게 외지에 나가다 보면은 논에 그 마시멜로, 그러니까 집단을 흰 비닐이라든지 이쪽으로 말하는 거, 그 마시멜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마시멜로 정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국 이름도 있고 외국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국 이름은 곰포라고 합니다. 곰포. 좀 낯설다는데 어쨌든 그 볏집단을 그렇게 해온 것을 곰포라고 하는데, 영어 이름이 사일리지예요. 사일리지.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꼭 사전 찾아보고 이름을 또 다음에도 기억하기 위해서 외우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여러분한테도 사일리지, 공포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제가 스스로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복습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캠핑카 8대가 지금은 7대 왔는데 나중에 밤늦게 한 대가 더 왔었는데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 캠핑카가 2대만 이렇게 같이 가도 파킹할 장소가 만만치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료 캠핑장도 캠핑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면은 저기서 충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쓰지. 그 다음에 오수, 청수. 오수라는 것은 설거지물도 되지만은 또 원래 이제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블랙워터라 해가지고 다른 말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 왜 소변, 대변, 본 그 화장실에서 나온 그 물이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캠핑장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캠핑장에서는 유료 캠핑장에서 이 캠핑카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지를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노지가 만만하게 평탄하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캠핑카 동호회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분들은 하루에 5만 원씩 주고 8팀이 와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야 뭐 우리가 단체로 혜택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자박 캠핑클럽에서 하루에 6천 원인가 아니다 하루에 3천 원이었구나. 이틀에 6천 원 내고 이렇게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캠핑을 한 그런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있는. 근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라도 갈 수 있는 데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아이들도 되게 행복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아까 그 고래산 그 밑에서 캠핑할 때 밤에 하룻대 피우고 하룻대는 저희 하룻대였고 지금 저 안경 쓰신 분이 이번에 홍천에서 같이 했던 뭐 이날 만나가지고 3주 전에 만나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교감이 갖는다 해가지고 저희들 초대했던 거 했던 거고 김 프로젝트도 이분이 가졌는데 이분은 장비가 여러 가지 한 6년 되신 분인데 캠핑하신 지가 좋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스피커도 뭐 우리 캠퍼들이 저기 하는 마샬 스피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나머지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은 제 아내고 그 앞에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또 주말 부부신데 남자분이 그 삼성 계열사의 대표로 있는데 집이 서울이라서 천안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주말에도 만나는데 만나면은 바로바로 그냥 여행을 다니시는 어떤 분인데 이분은 손재주가 하나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신다는 분인데 우리가 이날 저녁에 대접을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강화장에 가가지고 뭘 잔뜩 사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또 주고받는 정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텐트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험상구전 산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캠핑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유유님이 채팅창에 캠핑하면 허몽님이죠 이렇게 써놨듯이 저는 장단컨 때 이 브랜드 안에서는 진짜 캠핑하면 호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캠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만큼 캠핑 이야기를 깊게 하실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캠핑하면 호응으로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소 때 인스타 저 뭐죠? 제가 예 그것을 써드릴 테니까 호몽 영어로 호몽이라고 하고요. 호몽리 제가 이용호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DM 같은 거 주시면은 캠핑에 관련된 정보 궁금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호몽리 맞게 쳤죠 제가. 네. 다음 또 다른 장소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제가 논산을 거쳐가지고 고창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논산에서는 제가 보통 제가 제 책에도 그랬었지만 워크닉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워라벨, 워라블인데 워라블하고 비슷한 말인데 워라블 할 때 워크 앤 라이프의 블렌딩이지 않습니까? 워크닉이 워크하고 피크닉을 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금요일 날 출장이 논산 출장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출장 가는 동안만 잠시 회사 밖에서 뭐 한두 시간 캠핑카 안에 있으면은 그 끝나고 바로 캠핑지로 이어가자 해가지고 논산에서 업체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논산에서 유명한 곳을 검색해 보니까 탑정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탑정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출렁다리가 아주 길고 멋있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또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캠핑, 조금 이따 다음 사진에 나오는 캠핑장에서 요 출렁다리까지가 한 3.5km 가량 되고요. 이 다리 길이도 한 6, 700 가량 되는 길이 있는데 꽤나 긴 다리였습니다. 유료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는데, 저는 거의 5시 마감 시간에 가서 이쪽을 구경을 하고 나는데 정말 좋았어요. 다리도 크고. 그래서 논산에 혹시 가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 옆에 또 계백장군 유적 박물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면적이 아주 큰 호수였어요. 인공호수인데, 일산 호수공원이 원둘레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2km 되는데, 그러니까 길이로는 네 배지만은,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챗GPT한테 면적 계산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9배가 되더라고요. 면적은 일산 호수공원.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일산 호수공원도 제법 큰 호수인데, 인공호수인데. 여기서 요트도 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았고, 사실은 지금 여기도 일종의 노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많은 캠핑카하고 텐트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차가 한 10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자리예요. 주차장 자리인데, 탑정호가 막 봄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논산시에서 이것을 화장실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노지 캠퍼들한테 그냥 제공하는데, 물론 현수막은 캠핑 금지를 써놨는데, 사실상 그렇게 써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단속을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소도 그런 곳인데, 특히 노지인데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됐어요. 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중부지방에 혹시 계시는 분들 동산 탑정호 출렁다리 옆에 캠핑장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노지가 없거든요. 노지는 한마디로 장소가 공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고창에 가가지고 사실은 또 제사가 주말에 연결돼가지고 토요일날 제사 지내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사진은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들 출발하기 전에 물안개 핀 탑정호를 찍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조금 부유물이 있어가지고 멀리 물안개가 있고 멀리 저렇게 출렁다리가 보이는 장면도 상당히 운치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탑정호에는 나무들도 이렇게 수중에 들어가면 원래 땅에 자라던 나무들이 그 수중화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서 저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꽤나 많은 나무들이 저렇게 탑정호 안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멋있었어요. 다음은 뭐 제사 지내는 장면은 뭐 따로 저 개인사니까 찍을 필요 없고, 제가 올라오다가 춘장대라는 곳인데, 혹시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은 마량에 가고 싶다 이런 노래 제목이 있거든요. 저는 임영웅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다른 분이 부른 노래인데, 그 마량에 가고 싶다 할 때 이 춘장대가 바로 마량 해변 바로 옆입니다. 근데 마량을 찾아가다가 춘장대가 좀 큰 해수욕장이라서 모르는데 굳이 마량까지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춘장대에서 1박을 했는데, 이 풍차가 한 대가 아니고 이렇게 풍차가 양쪽으로 좌우로 2대가 있었고, 춘장대 해수욕장이었는데, 저희들은 저 솔반 옆에 바닷가가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조용히 그냥 식사하고 차 안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루 머물다가 왔는데, 다른 뭐 단풍 구경도 뭐 했는데 그런 것들 좀 번잡스러웠고, 이날이 토요일 날이 2주 전에 토요일 날은 엄청 더웠습니다. 거의 여름에 버금갈 정도로였는데, 저도 그 산소 앞에서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반팔 입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속. 그래서 제가 가져간 그 우리 묘전제를 지내면서 제가 가져간 타프를 치고 그늘을 만들어서 친척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춘장대도 밤에 이렇게 거니는데 정말 늦여름 날씨, 늦여름 날씨.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 뒤에 지금 홍천을 갔는데 그 날씨가 마이너스 4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새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니까요. 올 겨울에도 상당히 추워질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본격적으로 11월 중순이니까 겨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돼가지고 물론 저도 뭐 맨날 걸어 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걸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좀 롱패딩도 입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그다지 춥지 않은 어떤 그런 겨울인데 1월 달이나 2월 달 되면 얼마나 추워질지 저도 사실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의해서 뭐 4만 4호는 옛날 말인 것 같고 이게 기후가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잡을 수 없고 한쪽에서는 홍수 나면 저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태풍 불고 지구 전체가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조금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그 공해를 발생 안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 솔직히 저는 이런 말 자격이었구나. 그 캠핑 가서 불멍할 때 저것도 탄소 배출이 꽤나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만 근데 평소 때 어쨌든 주변 환경을 캠핑하기 전에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캠핑하는 버릇도 있고 나올 때도 항상 최종 정리 다 하고 주변에 진짜 담배꽁초 하나라도 제가 뭐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주워 나옵니다. 그래야 다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화장실 개수됐을 때 캠핑장이든 노지 캠핑장이든 화장실도 화장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죠? 저는 뭐 매번 그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주 그 화장실도 제가 가지고 물티슈나 화장지를 가지고 남들이 본 그 병까지도 깨끗이 닦아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개수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수대 갈 때 밥풀 하나 안 가지고 갑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봉기되고 다만 그릇만 씻으러 그러면 그냥 국물만 이렇게 국물도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그릇만 씻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개수대에 쌓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밥풀 하나. 근데 실제 앞서간 사람들이 그렇게 라면 뭐라나 라면 먹다 남은 갑자기 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 라면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야채 쓰레기 심지어는 고기 덩어리 남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개수대 구멍에다 다 버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당에서도 식탁에 앉아보면은 전에 앉아있던 손님이 밥풀 하나가 그게 있는데 안 닦였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입니까?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설거지하고 나서 그런 걸 싹 걷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 다 버려놓고 그다음에 그 싱크대까지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기분 좋고 다음 쓰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그 청결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또 그런 개념 없는 분이 와서 또 어지럽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좀 저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캠핑을 하다 보면 그것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노지라도 깨끗하게 항상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3주간 했던 캠핑장이고요. 저는 뭐 매주 다니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캠핑에 대해서 조금 남아있는 한 20분 가량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자료가 제가 이렇게 예전에 캠핑 이야기 할 때 이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캠핑을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 요즘 사실은 믿음하면서 질문 좀 해주세요 이래도 질문을 거의 안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뭐 질문이 없으면 혼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겨울 캠핑에 맞게끔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캠핑장 이런 이야기는 뭐 따로 필요 없고 겨울 캠핑할 때는 자주 이제 물이 얼고 이렇게 그 하니까 항상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긴팔 그다음에 패딩 이런 것을 여러 개 가지고 겹쳐 입고
조금 덥다 싶으면 하나씩 벗는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고, 모자도 좀 털 있는 모자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텐트 이런 것들은 타프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죠. 여기서 텐트 잘 치는 법에 해당돼 가지고 겨울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 텐트 치는 법에 나와 있지만 저는 별다르게 겨울 텐트 개념에서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에 텐트는 여름에는 저 문을 개방해 놓고 있지만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다 닫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창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각 캠핑 텐트마다 우레탄 창이 스탠다드로 있는 것, 옵션으로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개인적으로라도 뭐 캠핑 카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쪽 면 정도는 큰 면적이 좀 열려 있어야지 답답하지 않고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장이 거의 저는 뭐 거의 필수에 가까울 정도로 겨울 캠핑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밖이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텐트들은 다 밑에 사실은 땅바닥에 붙는 면적을 그 치바라고 하는데 그 스커트가 다 사실 있는데 대부분 꼭꼭 닫아놓고 바람이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커트를 완전히 닫아버리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난로를 핀다든지 할 때 상당히 위험해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와서 뉴스를 보니까 캠핑하다가 가족 3명이 좀 불행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하늘나라 3명이 그냥 같이 가셨는데 가족이 모였는데 첫 캠핑이었대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캠핑을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00% 통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꽁꽁 틀어막는다고 그러면 열은 안 나가니까 좋은데 위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를 여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밑에 열면은 찬 공기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치마 쪽을 완전히 이렇게 개설을 하더라도 조금 일정한 공기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난로를 피우면은 실질적으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밑에까지 잘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위에 일었으면은 텐트 안에서 일었으면은 뜨거운데 공기가 밑에는 좀 차가운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강력한 난로가 있으면은 그게 들어가겠지만 그럴 때 천장에다가 타프팬이라고 선풍기 같은 것을 달아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프팬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그 크레모아 선풍기를 비너에다 매달아 가지고 달면은 그게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타프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텐트 안에 공기가 골고루 따뜻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 캠핑 할 때 겨울 캠핑에는 그런 것들을 주면 항상 또 난로를 피울 때 주위에 뭐 난로를 피울 때는 안에서 절대 석유를 충전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충전해 가지고 그 심지에 어느 정도 그 등유가 옮겨 왔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지고 불 피울 좋을 때 그 부분에 불을 붙여 가지고 검은 그림이 사라지고 불꽃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서야 텐트 안으로 가져 들어와서 난방을 좀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 잘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카 안에서 자니까 캠핑카 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지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좀 필수예요. 텐트 안에 자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켜고 자야 되는데 저는 한 개보다는 저도 캠핑카 좌우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한 대가 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개를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개씩 이렇게 설치해 다닙니다.
진짜 아차하는 순간 하늘나라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도 잘하지만 잘 때 특히 내가 의식이 없었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가지고 그 왜 옛날에 연탄불 피우고 잘 때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이 약하게는 있고 심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아, 캠핑 그렇게 위험한데 꼭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텐트 칠 때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죠. 비마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캠핑 이야기 열심히 혼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프가 났는데 사실은 저렇게 공개된 타프는 겨울에는 이게 잘 안 쳐요. 겨울에도 햇빛이 따뜻하면 이거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프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겨울에는 타프를 안 칩니다. 다만 저렇게 스크린 타프를 해가지고 다 막혀 있는, 물론 지금 여기에는 모기장만 되어 있던 거지만 완전히 막혀져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좀 큰 가족 단위, 혹시 초대캠 할 때는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즐겨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질문 들으면 하겠지만 특별히 겨울 텐트 제비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타프 치는 것도 그렇고 테이블도 뭐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자, 뭐 의자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있지만은 겨울에 의자는 지금 여기 있는 의자 모두가 밖에서 불멍하고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시리고 등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그러니까 의자 덮개로 씌워주는 패딩이 좀 필요한데 조금 메이커가 있는 의자들은 다 자체 브랜드의 그런 씌우는 패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저희들도 뭐 패딩을 씌우고 아까 그 사진에도 씌운 장면이 나왔을 건데 그렇게 씌우고 겨울 캠핑을 항상 즐기니까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쪽으로 통풍이 좀 많이 된다는데 엉덩이가 상당히 시립니다. 앉아있으면 그런 것들도 겨울 캠핑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너에서 겨울에 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오른쪽 제일 하단에 워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히 겨울에 많이 필요해요. 저게 이소가스든 부탄가스든 냉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버너에 장착대가 써 있으면 물기가 막 여름에는 스며들고 겨울에도 얼어요. 손을 못 댈 정도로 차갑게 손 붙으면 아주 추운 겨울은 쩍쩍 달아붙습니다. 이렇게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나. 그래서 저렇게 뜨개실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워머를 같이 장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추우면은 그러니까 부탄가스는 한겨울에 못 써요. 불이 안 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소가스는 그 안에 이소가스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도 좀 다르지만 대체로 겨울에 잘 견디는데 이마저도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왼쪽 아래에 있는 해바라기 버너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건 LPG 가스로 해가지고 그냥 가스통하고 버너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뭐 케이스도 이쁘기 때문에 좀 무겁긴 하지만 들고 다닐만 해요.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는 저들도 좀 무겁긴 하지만 저것들 들고 다니면서 하고, 근데 저거는 실외용이고 실내에 있을 때 텐트 안에서 난로 피우고 이럴 때 할 때는 저 위에 뭐 광년 버너라든지 이렇게 이소가스 쓰는 버너가 있으면 대체로 불은 잘 붙어요. 그렇게. 그래서 영한 날씨에 야외에서 뭔가 할 때는 이소가스나 부탄가스가 안 붙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참조 삼아서 알려드립니다.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뭐 이게 컵이나 그 다음에 코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겨울용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스테인레스 컵들을 제가 써보니까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가볍긴 한데 기스가 나고 자꾸 마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기에 싫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인레스는 그런 것들도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티타늄 컵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비싼데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용기는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게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뜨거워요. 저기다 뭘 먹으려면은. 근데 가볍기 때문에 원래 사실 백패킹용으로 티타늄 컵을 많이 했는데 캠핑하는 사람들도 멋있고 비싸다고 저걸 많이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진공단열 컵 해가지고 뜨거운 것이 있어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뜨거운 그런 컵을 더 즐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고 뭐 겨울용 컵은 아니고 그냥 제 경험 삼아서 편리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냉장고 아이스박스 이런 거 있는데 얼음 뭐 우리 얼죽아라고 해가지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도 얼음을 가져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따로 그 워터저그를 가져다니는 분도 있거나 아니면은 얼음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가져다니는데 그렇게 유별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도 항상 1년 44칠 냉장고를 쓰니까 캠핑 갔을 때 또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는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은 유연성이 있는 저 쿨링백 같은 그런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대형 쿨링백을 들고 다니시는 게 그 안에다가 아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아이스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얼음을 채워가지고 아니면은 물을 얼려가지고 가져다니면은 겨울에는 그렇게 잘 안 녹으니까 2박 3일 동안 캠핑을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기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없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그렇게 얼려다니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아이스팩을 잘 안 써요. 오히려 생수병을 얼려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 물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생수병에 들어있는 얼음을 얼어버리면은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얼음 자체를 즐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달용 지금 저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플라스틱 백반이라든지 반찬을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얼음을 얼릴 때 냉장고에 저것을 얼려요. 얼음도 하루 이틀 얼음 어는 것하고 일주일 동안 얼음 어는 것하고 이 안에 결정이 다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꽁꽁 얼리면 아주 오랫동안 잘 안 녹고 가지는데 뺄 때 좋습니다. 저게 이제 원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톡 누르면은 바로 얼음이 빠지기 때문에 저런 상태로 가져다니면은 나중에 얼음을 쓰기가 상당히 좋고 이게 아이스팩 역할을 또 하니까 음식물 보관에도 좋고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 집은 이걸 했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저희 주위에 같이 친한 분들은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저희 부부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등도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하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등이 조금 전구색 등이 많이 있으면은 훨씬 더 따뜻해 보이니까 그렇게 이왕이면은 냉두 전구든 아니면은 뭐 장식용 전구가 이렇게 있고 좀 더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석유 랜턴이라든지 파라핀유 랜턴도 군데군데 이래 두고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선풍기가 여름에만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겨울에 유용한 게 아까 제가 서큘레이터 이야기는 했죠. 선풍기를 서큘레이터로 같이 쓰는 경우 난방할 때 공기를 전체 덮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풍기라고 하는 이것도 저희들은 가지고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건데 화롯대에 불을 붙여놓고 장작이 잘 안 붙으면 이 선풍기로 싹 이렇게 송풍을 해주면은 기가 차게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선풍기를 틀면 너무 바람이 세니까 그 선풍기를 1단으로 약하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우리가 그 붙이기 위해서 계속 후후 입김 부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쉽게 불을 붙여서 그렇게 또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아니 뭐 봄 가을에도 가로대 피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또 여기서 장작나고 뭐 사실은 겨울 때 그리고
특별히 전기 매트나 없고 백패킹을 하는 용도에서 핫팩이 있는데 이 핫팩이 진짜 유용해요. 이거 한번 저녁에 터뜨리면 그 다음날 오전 내내까지도 거의 하루 종일 온기가 유지된다고요. 24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18시간 정도는 가능하던데 특히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마이 핫팩이 싸고 품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핫팩을 꼭 뭐 제가 브랜드를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핫팩을 가지고 하는 것도 특히 뭐 요새 이 핫팩이 커져가지고 방석만한 핫팩도 나오거든요. 근데 불멍할 때 의자에다가 이 핫팩 하나 딱 방석 모양으로 된 것을 깔아놓으면은 아주 엉덩이 온열 치료하는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기 매트 이런 것들은 항상 전기가 있는 곳에 쓰는 것이니까 그렇고 난로는 어쨌든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난로가 가장 일반적인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브랜드는 여러 가지지만 파세코 난로, 파세코 대사가 제일 유명한 건데 이런 형태가 있고 이게 한 중간에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반사식 난로로 해가지고 텐트 한쪽 편에 있는 이런 것도 쓰는데 반사식 난로는 아무래도 좀 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가 있는 곳에는 페니터라 해가지고 하는데 페니터가 조금 세긴 센데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고요. 저는 뭐 차 안에 무시동 히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차에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차 안에서 팬티만 입고 잡니다. 무시동 히터 켜고 1단으로 맞춰도 덥거든요. 차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펠릿 난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펠릿도 저희들이 사놓고 비료포대만한 거 원래 펠릿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고양이 변 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어떤 그런 것에 펠릿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불멍할 때도 펠릿 난로도 있고 펠릿을 쓰기는 쓰는데 저희는 그렇게 자주 사용 안 하는데 요번에 장작을 피울 때 펠릿 싣고 간 것을 같이 태우니까 불 모양도 이쁘고 숲만 남아있을 때도 이 펠릿을 같이 오니까 불꽃이 올라와서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쓰면은 그동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펠릿을 잘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진짜 캠핑은 불멍이에요.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겨울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것은 아니고 무조건 뭐 따뜻하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텐트 안에 야침을 깔고 자진 않는데 손님이 온다면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낭도 사실 사계절용 침낭이라고 파는데 그게 사계절용 침낭은 아니에요. 물론 안에 텐트 안에 난로도 피우고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백패킹 할 때 이렇게 침낭 비싼 것은 포리틀로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 가볍고 비싼 것은 침낭 하나가 한 100만 원 이상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혹한기용 침낭이 따로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비쌉니다. 근데 보통 사계절용 침낭인데 사계절용은 아니고 상계절용 침낭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참고로 있고 베개는 뭐 저는 주장하는데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베개는 공기로 백패킹이 아니면은 공기로 부는 베개는 비춥니다. 조금 미끄러지고 잠자리가 안 편해요. 베개가 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개는 거의 집에서 침대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침대 베개에 해당되는 것만큼 좋고 그 정도 높이에 있는 것을 가져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부피가 있다라도 베개가 편하면은요 아주 편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뭐 캠핑카에 항상 이불하고 같이 베개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도 있고 특별히 겨울 캠핑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뭐 말씀 없이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같이 하셨겠지만은 뭐잘 들어주실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예 DM 주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까지 계셨던 호호님, 신공언니님, 오선지님, 이유유님, 하늘님, 베드로님, 비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월요일날 진짜 캠퍼가 전하는 캠핑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혼자서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또 녹화해가지고 또 남겨야 되겠죠. 이현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이번 주는 어제 미드업을 했기 때문에 한 주를 안 해도 되는데 다음 주도 20일 하고 27일 하지 말까? 요새는 뭐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미드업을 많이 하는 것들도 힘 빠지더라고요. 보상이 따라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저도 얍삽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가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코로나 감기 환자가 참 많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반갑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제는 그냥 호몽 캠프로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또 여행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캠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싶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로 한번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칼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한번 보고 돌았으면 내일 또 다른 뉴스가 나오고 이런데 이 속에서 이런 인공지능 홍수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